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0월 14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종목 수가 거의 95%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그동안 하락으로 인해서 좀 마음고생을 했던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정도 매매를 했는데요. 뭐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 자, 이 종목이 장중에는 이런 고점 자리 뚫고 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완전 신고가로 들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슈도 좀 있었어요. 이 미 FDA 전자담배 판매 승인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이 종목이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좀 강하게 치고 갈 줄 알았더니 좀 어영부영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뭐 잘 내질 못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조정 구간에 잘 샀는데 요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제가 수익을 좀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는 봉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자, 분봉상 3분봉상으로는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렸지만 이게 이제 1분봉으로 보면 그 자리를 좀 이탈을 하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거래도 터지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거를 거의 본종가에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반등을 했지만 뭐 고점 자리는 뚫지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질 못했고 뭐 그렇다고 크게 뭐 손실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매매를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솔 로지스틱스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도 그렇게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이 종목은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사실 매매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재료가 좀 괜찮은 뉴스가 떴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에 물류 지원 요청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고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여기서 더 뻗어나가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제가 한 요 정도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도 짧은 구간 뭐 수익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질 않아서 여기서 수익 못 챙겼는데 여기 이제 이탈이 나오는 자리가 나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아주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은 자리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생각보다는 이 재료가 뭐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각이 되는 이슈는 아니었던 걸로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매 마무리를 좀 하질 못했는데요.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가 오늘 가장 좀 강하고 좋은 종목이었고, 시장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매매하는 거를 좋아하질 않아서 대응을 하진 않았는데, 제 LNF와 세로닉스와 마찬가지로 연장파동 구간에 굉장히 가격적으로 높은 구간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가는 놈이 더 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 종목들의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 자리 돌파하면서 역시나 이 종목도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이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주춤주춤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오고 이런 자리 살짝 조정 주고 바로 반등을 했죠. 어제 세로닉스의 차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로닉스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게 어제 세로닉스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분봉상의 이제 장 초반의 모습이죠. 살짝 여기서 주춤거리다가 여기 돌파 이후에 뻗어주고 살짝 조정주고 바로 또 슈팅 나오고 5장에 상한가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오늘 위메이드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물론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주춤거리다가 돌파 이후에 위로 또 뻗어주면서 여기서 뭐 조정 구간, 여기서 조정 구간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 찍었죠. 오늘 뭐 상한가가 살짝 풀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세로닉스의 차트와 뭐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가격적인 위치가 높다고 한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더 움직인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5,500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한 분이 있다면 잘 한 거라고 봅니다. 뭐 저는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차후에도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비슷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상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낙폭과대 종목으로 한국 BNC가 어제하고 그제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자, 오늘도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어제와 오늘까지 합쳐서 뭐 거의 40%가 넘는 반등이거든요. 이게 봉이 짧아서 그렇지 봉 하나에 거의 17%, 요게 17%짜리 봉이고요. 요게 27%짜리 봉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한 거고,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머크사에서 먹는 치료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종목들이 피해를 본 거죠. 마찬가지로 국전약품도 같은 이제 부류의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도 한국 BNC가 반등에 강하게 성공을 하니까 오늘 결국에는 낙폭과대 이후에 상한가로 반등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봉상의 위치는 낙폭 과대로 인한 이 반등 구간이라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저는 대응을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분봉상의 움직임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뭐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대장주는 위메이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미르포가 동시 접속자 80만 명을 넘겼다라는 이슈로 대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지만 상한가 좀 풀렸지만 어쨌든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전약품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낙폭과대로 좀 반등 구간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일화학이 또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한일학은 좀 약한 종목인데 상한가는 굉장히 빨리 웃쳤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너무 빈약하죠. 220억 정도가 터졌고 분봉상 좀 급하게 상한가에 굳혔고 장 후반에 살짝 풀긴 했습니다만 다시 상한가에 좀 잘 말았거든요. 이 종목은 아연값 급등해서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야, 이 종목은 뭐 일봉상으로도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죠.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좀 약하고 해서 이 종목도 내일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종목들은 대거 상승이 나오고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뭐 시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이슈를 달고 뭐 테마를 달고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의 출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단타 매매로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기는 또 만만치 않았던 시장이었고 이번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번 반등 구간에서 그래도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특징주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코스피 시장이 물론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고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충족되진 않았어요. 이런 이제 갭 구간을 메꾸는 양봉이 나온다면 진짜 괜찮은 반등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좀 오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고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아주 잘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보나치 반등 구간으로 좀 살펴보자면 자, 요거는 이제 3분할이니까요. 요걸로 좀 살펴보면 자, 요 정도 구간, 3000포인트 구간이 대략 50% 정도 반등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봤을 때 50% 정도 반등을 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38.2% 구간의 반등률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반등은 아직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최소한 38.2% 구간, 이 갭을 메꾸는 구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33,000포인트 구간까지 한 대략 50% 반등 구간이 되겠죠. 그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내일까지는 조금 반등의 힘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반등이 좀 약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반등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대략 한 700 종목 이상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원체 이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다 보니까 반등을 하질 못하고 있죠.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이게 어제 뭐 마이너스 2%고요. 오늘 0.87% 반등에 성공을 했으니까 어제 오늘 합쳐서 1% 정도 반등밖에 못한 겁니다. 시총의 비중이 가장 큰 코스피 시장에서의 가장 무거운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이 더 반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등을 했던 종목들이 조금 내일 시장이나 모레 시장 정도의 반등의 구간에서 조금 지지부진할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와 준다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시장의 반등의 힘을 좀 실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강한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이 갭 구간 다 메꾸는 자리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제가 이 자리까지 반등을 한다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그 자리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반등 구간으로 좀 비율로 살펴봤을 때 대략 50% 정도의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은 환율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질 못한 반면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과 좀 상반되는 모습이죠. 훨씬 더 코스닥 시장이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대략 50% 정도 반등을 했다라는 건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 좀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 고가의 장대 양봉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반등의 힘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캔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 한 61.8% 구간까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조금 높은 구간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환율이 드디어 하락을 좀 깊게 줬습니다. 자, 단기간에 5일선을 타고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던 이 상승 추세를 오늘 음봉으로 좀 이탈을 시켰어요. 5일선과 11선을 이탈을 시키면서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자리가 대략 한 1180원 정도 라인 되거든요. 거기서 더 떨어져야지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1180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단기적으로라도 추세 하락하는 이런 환율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훨씬 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매도세로 코스피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세는 삼성전자에 굉장히 집중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 수급으로의 전환 시점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좀 더 강한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이제 양매수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한 0.7%가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괜찮게 반등을 해줬는데 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수 발표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지표 발표는. 작년 대비 한 5.4%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나스닥이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그래도 아주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이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적자를 보다가 첫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역시나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시장도 11월 중순경에 위드 코로나의 어떤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 이제 항공주도 포함이 되죠.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항공주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이런 무너진 갭 구간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강한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구간에서 사실 시장의 어떤 호재성 이슈가 아닌 악재성의 이슈들이 조금 사그라들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더 상승을 하고 강하게 치고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이 반등 구간의 목표치를 달성을 한다면 이제 다시 좀 하락을 해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이런 이제 쌍바닥 구간을 만드는 자리를 좀 재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도 오늘 반등에 이 힘이 좀 강했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수익 구간에 있다면 이번 반등 구간에 적당한 구간에서 또 일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좀 스마트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 구간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 구간은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시장의 모습이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